자식들 다 출가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집입니다. 혼자 남으니까 갑자기 이 넓은 집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늙어갈 수 있을까? 우리 세대 10명 중 8명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그렇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죠.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거기서 계속 사세요라고 하는데 막상 나는 불안한 거예요. 병원은 멀고 장 보러 나가려면 계단도 많고 아플 때 부를 사람은 없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단순히 집값이 싸거나 경치가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들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마음이 편한지, 어떤 집에서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천천히 나눠볼게요. 몸이 불편해지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옮기려면 이미 늦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왜 지금 혼자 살 집을 고민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지금 우리가 혼자 살 집을 고민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67살 김순희 씨는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이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도시 외곽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남편과 딸 둘을 키웠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간 뒤에도 그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집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고 부엌에서 밥을 하려니 두 사람 먹을 반찬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 3개 중에 2개는 아예 문을 열지도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희 씨는 현관문을 잠그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집은 그대로인데 사는 사람이 달라진 거죠. 딸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시킬 것 같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세대는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집은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지 나 혼자 늙어가는 곳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배우자마저 떠나면 갑자기 이 넓은 집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계단은 가팔라지고 관리비는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혼자 있으면 자꾸 쓸쓸해지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의 45%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30%였는데 지금은 2명 중 1명꼴로 혼자 삽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70%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넓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병원이 멀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거나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지금 사는 집이 나이 들어 혼자 살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단이 있는 빌라나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다면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오르내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마트까지 걸어서 15분 이상 걸린다면 몸이 불편해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해요. 두 번째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살 때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립이에요. 아플 때,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집의 크기를 줄이는 걸 고려해 보는 거예요.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 관리비도 부담되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공간이 너무 커서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 생활이 훨씬 간편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김순희 씨는 올해 봄에 같은 동네의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짐을 줄이는 게 힘들었지만 막상 옮기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관리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청소도 금방 끝나고 무엇보다 집이 아담해서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 집 같네. 넓은 집이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 내가 편한 공간이 진짜 좋은 집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자립하는 거더라고요. 노후 주거는 결국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자립의 문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감정이에요. 집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야 그 안에서 마음도 편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혼자 살기 좋은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세 곳.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곳이 실제로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69살 박영자 씨는 2년 전 이사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대도시에 있어서 처음엔 망설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대중교통으로 30분이면 자식들한테 갈 수 있고 버스 정류장도 집 앞에 있고 무엇보다 종합병원이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영자 씨가 이사를 결심한 건 작년에 허리를 다쳤을 때였어요. 전에 살던 곳에서는 병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택시를 타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참고 있자니 몸이 더 상하고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까운 데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익숙한 동네를 떠나기 싫었는데 막상 발품을 팔아보니까 조건 맞는 곳이 있더라고요. 방 2개짜리 작은 평수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주변에 편의 시설도 많았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영자 씨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 같이 차 마시러 가기도 해요. 어느 날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뭔가 있으면 바로 병원 가면 되고 장 보는 것도 가깝고 혼자 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런 곳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버스 한두 정거장쯤은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짐을 들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생활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병원, 마트, 은행, 약국까지의 거리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용하기 힘들고 결국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대중교통입니다. 혼자 운전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택시만 타고 다니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이 집 근처에 있으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의료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의성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2%가 병원까지의 거리를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고 76%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값이나 집 크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우리 나이엔 화려한 집보다 편한 집이 필요하거든요. 아플 때 바로 갈 수 있는 병원, 장 보러 걸어갈 수 있는 마트,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있어야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제가 여러 사례를 들으며 정리해 본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도시 근교에 있는 신도시형 주거지입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안에 자식들이 사는 대도시로 갈 수 있으면서도 집값은 훨씬 저렴한 곳이요. 이런 곳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면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고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도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요. 지하철이나 광역버스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아파트도 최근에 지어진 곳이 많아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단지 내에 산책로나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자식들이 급할 때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완전히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65살 이명희 씨는 작년에 대도시 중심가에서 근교 신도시로 이사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곳은 아파트값도 비싸고 관리비도 부담됐는데 여기는 작은 평수로 구하니까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대형 병원도 가깝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혼자 살기 딱 좋더라고요. 이명희 씨는 요즘 매일 아침 단지 내 산책로를 걷는데 그때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을 만나요.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누고 이제는 가끔 같이 복지관 프로그램 들으러 가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날 이명희 씨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이사 와서 아무도 모르니까 외로울까 걱정했는데 여기 사는 분들이 다들 친절하세요. 복지관 가면 늘 아는 얼굴들 보이고 이제 혼자 있어도 안 외로워요.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 좋은 중소도시입니다. 바다나 강, 산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시내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요. 이런 곳은 대도시보다 공기가 좋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가를 따라 산책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간단하게 요리해 먹는 거죠. 집값도 대도시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여유롭습니다. 중요한 건 중소도시라고 해도 시내 중심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 마트, 시장, 은행, 약국, 복지관 같은 편의시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어야 합니다. 자연은 가깝되 생활은 불편하지 않은 곳. 그런 균형이 중요해요. 68살 최윤정 씨는 대도시에서 30년을 살다가 강 근처 중소도시 시내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강변 산책로를 걷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전에 살던 곳에선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여기는 시간이 천천히 가요. 시내에 종합병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복지관도 있어요.
필요한 건 다 가까이 있으면서 자연도 즐길 수 있으니까 좋아요. 다만 자식들 보러 가려면 좀 멀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자연환경이 좋은 곳은 특히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공기도 좋고 걷기 좋은 길도 많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최윤정 씨는 이사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숙소를 잡고 그 동네를 직접 돌아다녀 봤습니다. 시장은 어디 있는지, 병원은 얼마나 가까운지, 버스는 몇 분마다 오는지, 복지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다 체크하고 나서야 이사를 결정했어요. 막상 와서 후회하면 다시 옮기기 힘드니까 미리 살아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엔 편의시설이 정말 중요해요. 자연만 좋다고 멀리 떨어진 곳 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자식 집 근처지만 독립적으로 사는 겁니다. 완전히 같은 아파트나 같은 건물이 아니라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요. 같은 동네니까 시장도 같고 병원도 같고 동네 복지관도 같습니다. 혼자 사는 건 그대로인데 급할 때 자식한테 빨리 연락할 수 있는 거리예요. 65살 정혜숙 씨는 작년에 딸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로 이사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 자꾸 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손주 보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짐 싸고 미리 연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옮겼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손주를 봐줍니다. 미리 정해둔 시간이에요. 딸이 일하는 동안 손주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가거나 간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가까우니까 부담 없이 오가는데 그렇다고 맨날 보는 건 아니에요. 각자 살면서 정한 날만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다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식들도 부모 눈치를 보고 부모도 자식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 동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약속해서 만나는 정도가 적당해요. 적당한 거리가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가까이 산다고 해서 자식한테 의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혜숙 씨는 병원도 혼자 가고 장도 혼자 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스스로 알아서 다녀요. 생활은 완전히 혼자 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할 때만 딸한테 전화하면 되니까요. 이런 선택이 맞는 분은 손주를 가끔 보고 싶거나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대 독립은 완전히 지키고 싶은 분들이에요. 다만 자식들도 이 선택을 원해야 해요. 부모만 원하고 자식은 부담스러워하면 관계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사 전에 자식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아플 때 불러줄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는 거예요. 집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병원 가까이 있고 시장에서 장 보고 복지관에서 사람들 만나고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그런 조건만 갖춰져 있으면 어디든 좋은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을 고르는 기준이 단순히 장소나 가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집을 고를 때 자꾸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동네에 가도 내가 집에만 갇혀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반대로 평범한 동네라도 내가 편하게 생활하면
그게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집값도 중요하고 평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의 질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방식이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하고요. 세 번째, 이제는 집값보다 생활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집값보다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71살 정미숙 씨는 5년 전 외딴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대도시에서 평생을 살다가 퇴직하고 나니 시끌벅적한 도시가 싫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전원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미숙 씨도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집도 넓고 마당도 있고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는 그런 생활이요. 가까운 도시 시내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막상 이사를 가니까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주말마다 자식들이 놀러 왔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었고 마트 가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했어요. 병원은 더 멀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려고 했는데 시내까지 나가야 했어요. 차를 몰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겨울엔 눈이 오면 집 앞길이 얼어서 나가기도 무서웠습니다. 미숙 씨가 진짜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이웃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 볼 일이 없고 자식들도 주말에만 오니까 평일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복지관도 멀고 시장도 멀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결국 미숙 씨는 작년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로요. 방 한 개짜리 작은 집이지만 지하철역이 가깝고 병원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돌아오고 나서 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은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사람이 없고 편의시설이 멀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70살 서경희 씨는 처음부터 도심을 선택했습니다. 도심 중심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예요. 평수는 15평도 안 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지하철역이 바로 앞이고 병원도 가깝고 무엇보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경희 씨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요. 집은 작아도 생활은 풍성해요. 나가면 할 게 많거든요. 혼자 집에 있어도 창밖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면 외롭지 않아요. 경희 씨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집의 크기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경희 씨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는 넓긴 했지만 청소하기 힘들어서 자꾸 집에만 있게 됐는데 지금은 집이 작으니까 금방 정리가 되고 나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매일 걷고 사람들 만나고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왜 생활이 중요할까요? 집은 단순히 잠자고 밥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집이 생활의 중심이 돼요. 젊었을 땐 회사 다니고 친구 만나고 바깥 활동이 많았지만 은퇴하고 나면 하루 대부분을 집과 그 주변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뭐가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마트, 병원, 시장, 복지관, 공원. 이런 게 있으면 매일매일이 풍요로워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으면 집이 감옥처럼 느껴져요. 집값이 비싸고 집이 넓어도 나갈 곳이 없으면 결국 외롭고 불편한 겁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주거 비용이나 주택 크기보다 생활 반경 내 편의 시설 접근성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보 10분 이내에 병원과 마트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평균 37% 높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경우 우울감이 42% 낮았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노후 행복감의 약 70%가 일상생활권 내에서의 활동과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결국 노년의 행복은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생활 중심으로 집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루 동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가 주로 어디를 가고 뭘 하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산책을 한다면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야 하고, 오후에 장을 본다면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워야 합니다.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가는지, 복지관 프로그램은 참여하고 싶은지, 자식들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내가 어떤 곳에 살아야 편할지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가서 살아보는 겁니다. 이사 가기 전에 그 동네에서 일주일 정도 살아보는 거예요. 숙소를 잡고 아침 저녁으로 그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시장은 어디 있는지, 버스는 몇 분마다 오는지, 저녁에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한지, 복지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런 걸 직접 느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나랑 맞을 것 같은지, 동네 카페나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정미숙 씨는 도시로 돌아온 뒤 이제는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갑니다.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단골 과일 가게 아주머니랑 이야기도 하고, 같은 빌라에 사는 할머니랑 커피도 마십니다. 외딴 전원주택에선 이런 게 없었어요. 조용하긴 한데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거든요. 여기는 시끄러워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그게 좋아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사람 사는 냄새라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반대로 서경희 씨는 지금 사는 작은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집이 작아서 청소도 금방 끝나고 나가면 할 게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어요. 복지관도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이게 내가 원하던 생활이에요. 두 분 다 자기한테 맞는 집을 찾은 겁니다. 집값이나 크기가 아니라 생활 방식에 맞춰서요. 어디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노년의 행복은 결국 일상에서 나옵니다. 좋은 집이 아니라 편한 생활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집은 그냥 그 생활을 담는 그릇일 뿐이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 집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집을 고르는 기준, 사실 간단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 장 볼 수 있는 시장,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디든 살만해요. 집이 넓을 필요도 없고 집값이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 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게 좋은 집이에요. 오늘 이야기 나눈 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도시로 옮긴 이명희 씨, 강 근처 도시로 간 최윤정 씨, 딸 집 근처로 이사한 정혜숙 씨. 세 분 다 선택한 곳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맞는 곳을 골랐다는 거죠. 반대로 외딴 전원주택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정미숙 씨도 있었죠. 결국 어디가 정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엔 다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자식들 다 나가고 나면 갑자기 집이 낯설어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불안하죠. 혼자 산다는 게 외로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립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나를 돌보고 내 생활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일상도 생깁니다. 집을 옮기는 게 두렵다면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쯤 다른 동네 가서 일주일 살아보는 거예요. 시장은 어디 있는지, 병원은 가까운지, 사람들은 어떤지 직접 걸어 다니면서 느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급할 건 없어요. 다만 미루지만 않으면 됩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 옮기려면 훨씬 힘들거든요. 지금 건강할 때 둘러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은 떠나는 날까지 내 이야기가 남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편하고 안전하고 외롭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 그런 집에서 우리 모두 잘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10년 더 사실 수 있나요? 댓글로 계단 있음, 엘리베이터 있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